이번 시간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때 MySQL 설치 파일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도커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MySQL을 실행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그 안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셀렉트 쿼리, 인서트, 딜리트를 할 때 여러 쿼리문들을 실행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툴인 DB버로 접속하고 SQL문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볼 건데요. 이 도커 같은 경우엔 윈도우부터 설명드리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WSL2를 설치해서 도커를 쉽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우측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윈도우에서 WSL을 설치하고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맥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기존 인텔 맥인 i5, i7 같은 인텔 칩이 들어있는 맥북을 사용하신다면 여기 도커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시면은 쉽게 설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M1 맥북, 즉 애플 실리콘 칩이 들어있는 M1 맥북을 샀는데, 그 경우에는 도커 M1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쪽에 애플 실리콘 테크 프리뷰라고 나오고요. 이쪽에서 도커 데스크탑 RC2라고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그 애플 실리콘 칩이 들어있는 M1 맥북에 사용할 수 있는 도커 인스톨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도커가 설치됐으면은 도커 ps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있고요. 도커 설치가 잘 진행됐다면은 MySQL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나 인텔 맥인 경우에는 이 도커 런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는데, 애플 실리콘에서 붙은 이 다시다시 플랫폼 리눅스 AMD 64와 다르게 여기에 다시다시 플랫폼이 붙은 명령어만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어를 붙여줘야 MySQL이 실행되고요. 윈도우나 인텔 맥에서는 그냥 도커런 그 AMD 64를 안 붙여줘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커런은 도커 이미지를 실행하겠다는 명령어고요. 다시 P가 붙은 거는 어떤 포트를 사용할지, 여러분들의 윈도우나 인텔 맥에서 3306 포트를 사용하겠다는 의미고요. 뒤에 붙은 거는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사용할 포트입니다. 다시 네임이 붙은 거는 여러분들이 실행할 이미지의 이름을, 즉 컨테이너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고요. 뒤에 붙은 거는 환경 변수인데 MySQL에서 사용하는 환경 변수들을 정의해주는 겁니다. 이쪽 MySQL 언더바 루트 언더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루트 패스워드를 정해주는 거고요. 저는 1, 2, 3, 4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다시 2를 붙여주고 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지어주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2를 또 붙여서 MySQL 유저는 이 루트 유저 말고, 그런 거 말고 MySQL의 유저를 지어주려면 유저의 명은 저는 얼수라고 지었고, 그 유저의 패스워드는 1, 2, 3, 4라고 지어줬고요. 다시 D라고 붙은 거는 백그라운드에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배쉬 쉘에 들어가지 않아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이름 MySQL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가장 최신의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여기에 레이티스트를 붙이거나 레이티스트를 붙여주시거나 MySQL의 특정 버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7 버전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애플 실리콘 버전 같은 경우에는 도커런에 플랫폼 리눅스 슬래시 AMD 64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M1 맥북이라서 이 애플 실리콘 버전의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ySQL을 적어주시면 뒤에 버전을 안 적었으니까 이 MySQL의 최신 버전, 레이티스트 버전을 이미지를 다운받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다 다운로드 됐으면은 도커 이미지 ls 명령어를 쳐주시면은 제가 방금 받은 이 MySQL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도커 run 명령어를 실행했는데, 도커 run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없으면 이미지를 받고 컨테이너를 띄우는 역할까지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도커 ps를 입력하시면은 지금 컨테이너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A8F2로 시작하는 컨테이너 아이디로 이미지는 MySQL이 떠 있고요. 그리고 생성된 거는 31초 전에 생성이 됐다고 나오고요. 이 이미지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 맥북에서 3306 포트로 들어가면은 그 이미지에서는 3306 포트로 TCP 프로토콜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임 같은 경우에는 DB 네임이라고 지어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정 알리아스를 정해줘가지고 그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게, 즉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이름입니다. 위에서 도커런의 네임으로 정해줬었죠. 자, 이렇게 되면 MySQL은 실행이 되어 있는데
이 MySQL을 어떻게 접속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dbeaver라는 툴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툴입니다. 구글에 dbeaver를 검색하신 다음에 맨 위에 뜨는 이 dbeaver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dbeaver 커뮤니티를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쪽에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64비트 인스톨러 또는 macOS 같은 경우에는 macOS X를 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윈도우에서 초콜릿티를 설치했다면은 이쪽 초콜릿티를 통해 가지고 초코 인스톨 dbeaver를 통해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dbeaver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macOS도 마찬가지로 홈브류를 통해 가지고 브류 인스톨 캐스크 dbeaver 커뮤니티를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macOS고 홈브류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홈브류 명령으로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브류 인스톨 캐스크 dbeaver 커뮤니티 명령어로 입력해 주시면은 dbeaver가 설치된다고 이쪽에 나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dbeaver 커뮤니티는 자바 8 이상의 JDK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류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쪽에 자바 Adapt Open JDK라는 자바를 11 버전으로 미리 다운받아 놨고요. 그래서 바로 설치가 됐던 것 같은데 혹시나 자바가 없다면은 상단에 브류 인스톨 캐스크 Adapt Open JDK 명령어를 통해서 자바를 받으신 다음에 dbeaver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dbeaver를 실행해 줄 수 있고요. 여기서 dbeaver 앱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경고창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에서 다운받은 앱인데 실행할 거냐 물어보는 거고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오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dbeaver의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 버전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자, 먼저 맨 처음에 들어왔으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실행할 건지 물어봅니다. 여기 어를 눌러보시면은 상당히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인기 있는 것들은 PostgreSQL이나 Popular 보면은 MariaDB, MySQL, Oracle, PostgreSQL, SQL Server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지원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MySQL을 도커로 컨테이너 이미지로 실행했으니까 MySQL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실행했을 때는 도커 런을 했고 3306번 포트, 그러니까 이미지의 3306번 포트로 실행을 해줬고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이름 같은 경우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라는 환경 변수를 통해서 얼수db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얼수db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이쪽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요. 유저 네임 같은 경우에는 루트도 가능하지만 제가 MySQL 유저를 새로 만들어줬어요. 얼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줬고요. 이 유저 네임에는 얼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유저의 패스워드는 1234로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는 이쪽에 1234를 붙여 넣어주고요. 이쪽 테스트 커넥션을 하면은 MySQL의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얼수 db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가 맞는지 검증을 하고 알려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됐다고 알려주고요. 여기서 피니쉬를 누르면은 얼수db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쪽 상단에서 얼수db에 접속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모드가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오토 커밋을 할 거냐 매뉴얼 커밋을 할 거냐 정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뉴얼 커밋을 할 수 있고 오토 커밋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 테이블 하나를 생성한다고 가정하고 create table my table 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괄호 열고 여기에 id는 int의 10으로 만들어주고 auto increment 그 다음에 primary key로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필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필드는 캐릭터형의 10자리로 만들어가지고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select asterisk from my table 를 입력해주면 아이디어 필드 이렇게 두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인서트를 한번 해볼게요. insert into my table values 여기서 들어갈 거는 필드 하나니까 필드라고 입력해주고 values는 캐릭터형 10자리 hello world 라고 입력해 볼게요. 너무 기네요.
그러면 drop table my table를 한번 해주고 캐릭터를 20자리까지 늘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헬로 월드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오토 커미트 상태라 가지고 제가 커밋을 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 필드는 헬로 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헬로에서 5를 지어주고 헬 월드라고 넣어주면은 마찬가지로 아이디 2번이 들어가고 필드에는 헬 월드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DB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거나 뭐 테이블을 드랍하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 하든가 딜리트도 가능하겠죠. delete from my table 전체를 다 지우고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딜리트를 할 건데 전체가 다 지워진다. 괜찮냐? 오케이 눌러주면은 셀렉트를 하면 아무것도 없겠죠.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DB버의 편한 기능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DB버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면은 뭐 윈도우도 DB버의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쪽 커넥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쪽 커넥션 타입스로 들어가시면은 이 디벨로먼트냐 테스트냐 그러니까 QA 타입 그리고 프로덕션이냐 세 개의 스테이지 이 단계별로 뭐 오토 커밋을 할 거냐 아니면 이 데이터 변경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할 거냐 아니면 운영 환경에서는 오토 커밋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서트나 딜리트를 할 때 확인할 거냐 아니면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오래된 트랜잭션에 대해서 종료를 시킬 거냐 그리고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정은 이 로컬 환경에서 개발을 할 때 디벨로먼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 얼수 DB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edit connection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쪽 제너럴에서 커넥션 타입을 프로덕션으로 지정한다고 하면은 다시 재접속할 거냐고 물어보고요. Do you wanna save this change? Yes 눌러주고 그 다음에 셀렉하는 건 이상이었고 인서트를 하냐고 물어보면은 너는 운영 환경에 연결되어 있다. 너는 이 쿼리를 실행할 것이냐 insert into my table에 values hello world를 헬월드를 넣을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yes를 누르면 들어가게 되고 이 경우에 운영 환경에서는 오토 커밋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트랜잭션 로그가 남아있고 insert into my table에 이 fields라는 곳에 헬월드를 넣을 것이냐 이 트랜잭션 로그가 남아있게 되고 이 커밋을 칠 건지 롤백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 맥북에서 단축키는 컨트롤 4번이 커밋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커밋이 돼가지고 셀렉트를 해보면은 헬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롤백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롤백 테스트라고 적어주고요. 진짜 할 거냐 물어보고 yes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my table에 롤백 테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맥 기준으로 컨트롤 8을 누르면은 롤백이 됩니다. 하단에 롤백이 되게 되고요. 다시 셀렉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 아까 3이 추가된 그대로만 있고 4번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롤백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5번이 있지만 롤백을 하면 그만이고 다시 넣으면은 6번 롤백 테스트를 해도 롤백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밋과 롤백을 지정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도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my table set field hello world where id는 3번. 네, 여기서 커밋은 컨트롤 4를 입력해주면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로 바뀌겠죠. 자, 드롭 테이블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롭 테이블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 테이블을 줘야 하면 없는 테이블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다시 들어가서 docker ps를 입력한 다음에 docker stop 이 컨테이너 아이디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B2만 입력하면은 스탑이 됩니다. 고유 식별자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떠 있는 컨테이너 아이디는 B23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뿐이고, 그러니까 특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컨테이너 아이디만 입력해 주면은 도커는 그걸 알아듣고 스탑을 시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도커가 이 B2로 시작하는 컨테이너 아이디를 스탑 시키고요. 도커 PS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중지가 되고, 도커 PS5를 입력하면 그 모든 컨테이너 이미지, 실행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이미지들은 모두 다 뜨게 되고, 여기서 docker rm b2를 입력하면 이 프로세스 자체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MySQL을 실행하면서 이미지를 다운받았어요. docker 이미지 ls를 입력해 주시면 MySQL이라는 이미지가 다운받아져 있고, 여기서는 docker 이미지 rm 이미지 id 269로 시작하죠. 269를 입력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 ls를 입력하면 깔끔하게 삭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도커를 설치하고 MySQL을 실행하고, MySQL에서 여러가지 쿼리를 실행하고, 뭐 테이블을 만들거나 셀렉을 하거나 딜리트를 하고, 그러니까 테이블을 드랍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웹개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